결국 터진 부동산 PF. 믿업지 못한 금융당국. 장박원 에디터. 살얼음판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약한 고리가 결국 끊어졌다. 부도설과 워크아웃설이 파다했던 태영건설이 28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만기 도래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갚지 못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의 우발채무 규모가 약 1조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고금리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이라 우발채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응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처음부터 옥석을 가려 환부를 도려내야 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오히려 PF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정반대 정책을 펼치면서 부실을 키운 것이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울리자 뒤늦게 자기 책임 원칙, 옥석 가리기 같은 수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미 위기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다음 달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산업은행 외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태영건설 채권단에 속해 있다.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추가 자금 지원이 되는 만큼 태영건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다. 무엇보다 태영건설 대주주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채권단이 수긍할 만한 규모의 사재 출연이 없는데도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주면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영건설 지주사인 TY홀딩스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를 사모펀드 운용사 KKR에 넘기면서 매각 자금의 60%인 1,440억 원이 윤세영 창업 회장 일가에 돌아갔다. 이런 식이라면 워크아웃 신청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태영건설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주문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사재 출연과 계열사 매각, 자산과 지분 담보 제공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했는데 자기 책임 원칙에 입각해 실효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자구 노력이 부족하면 대주주의 추가 사재 출연과 자회사인 SBS 지분을 포함해 알짜 자산 매각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다. 시장 파장 등을 이유로 쉽게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면 향후 부동산 PF 사업의 옥석 가리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시장 불안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태영건설이 관여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9월 말 기준 총 60개에 달한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이며 세대수로는 19,869세대다. 이 중 14개 사업장 12,395세대은 주택도시 모증공사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태영건설이 맡고 있는 공사의 협력업체는 581개로 하도급 계약은 1,096건이다. 대부분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 하도급 대금이 떼일 염려는 없다고 한다. 정부는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위험 노출액은 4조 5,800억 원으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에 불과하다. 이 자금도 대체로 손실 흡수 능력이 양호한 은행과 보험업권이 보유 중이고 비은행권도 여러 금융사에 분산돼 있어 금융시장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협조하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와 금융시장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소문으로만 여겨졌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안이 증폭된 것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신용경색이 촉발되면 다른 건설사도 연쇄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건설업계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23조 원에 육박한다. 부동산 시장에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내장된 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이어진 초저금리로 부동산 PF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20년 말 92조 원이었던 부동산 PF 규모는 지난 9월 말 134조 원을 돌파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며 연체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기업평가가 유효 등급을 보유한 21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2020년 말 0.55%였던 연체율은 2.4%까지 급등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에도 대우산업개발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창기업, 신일 등 수많은 중소건설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건설업체와 이들에게 PF 자금을 대출한 금융사들은 잇따라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다. 신용평가사와 증권사들은 PF 유동성 위기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본격적인 위기를 알리는 서막일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이 갚아야 할 회사채가 내년 상반기에만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가 건설사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고 신용경색을 초래하면 다른 채권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 나간 기업 대출 중 절반이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쏠려 있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비은행 기업 대출 규모는 지난 2019년 말 151조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323조 9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중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47.4%로 은행의 2배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은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 비은행의 취약 부문의 부실 자산관리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